원의 방정식은 거기 선생님이 개념 쭉 설명해 놨는데 그거 하나씩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 봐봐. 원이 뭐야? 뭐가 막 생략됐어. 뭐라고? 뭐라고? 한 점에서 뭐가 하나 빠졌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원의 정의가 뭐였어? 동그라미 아니야? 원의 정의는 뭐야? 어디 상에, 어디 위에? 그치, 평면 위에. 평면이 중요해. 이 평면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의 정의가 된다 그랬어. 응? 자,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정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정점을 C라고 잡을게. 이렇게 있어. 이때 이 한 정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해? 거리가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해볼게요. R. 이때 거리가 일정한 뭐의? 점들의 자취야. 그래서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자취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x, y로 잡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되게 심플해. 뭐랑 뭐랑 같다야? P점과 정점까지 거리가 R과 같다. 이거 하나잖아. 그치?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리식이니까 우리는 제곱을 해서 나타날 뿐인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거리 공식으로 수식화시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유도한 요 한 줄의 과정에 의해서 나온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표준형이란 말은 여러 번 들어봤잖아. 그치? 어디서 들어봤어? 이차함수에서. 자, 여러분들 도형이건 함수건 간에 니네가 어떤 새로운 거를 앞으로 되게 많이 배울 거 아니야? 응? 세 단계야. 함수를 배우건 또는 도형을 배우건 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형을 배워. 제일 간단한 거.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면은 y는 ax제곱. 원의 방정식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런 애들을 이제 기본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못하겠다. 한 다다음 주쯤 배울 거야. 요 기본형을 우리가 무슨 이동을 할 거냐 하면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선행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평행 이동?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평행 이동한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은 얘들아 별거 아니야. 뭐를? 기본형을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요 기본형을 예를 들어서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한다고 쳐봐. 자, 그럼 우리는 x 대신에 뭐가 들어와? x 대신에 도형에 이동을 하면 x-m이 들어오고 y 대신에 y-n이 들어오는데 이항시켜서 요거야.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표준형이죠. 그치? 이거 똑같아. 원도 x 대신에 x-m이 들어오고 y 대신에 y-n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치? 되죠? 그래서 표준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평행 이동을 한 식이고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도록 묶어놓은 거야. 즉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만들면 니네 눈에 뭐가 바로 보여?
꼭지점이 바로 보여. 원은 뭐가 바로 보여?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여. 그치? 근데 문제는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주는 시험지는 하나도 없어.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주는 시험지는 한 문제도 없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주는 문제도 하나도 없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줘? 그치. 이걸 갖다가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다 주죠. 그치? 그래서 뭘 아셔야 되냐 하면 어떤 도형이건 간에 표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돼. 일반형이 보통 주어졌을 때.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싹 풀어. 싹 푸시면 x, 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나머지 상수들 통탈 퉁쳐가지고 C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니네한테 시험이 주어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뭘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돼? 완전 제곱층만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돼.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되시죠? 응?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표준형, 일반형 요거 두 개 가지고 일단 1, 2, 3번 요거 기본 문제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필요한 거 다시 와서 정리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1번은 중심은 바로 줬어. 그치? 뭘 간접적으로 구하라는 거야?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지.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3인데 이 원이 한 점 A.1, 6을 지난대. 그래서 R제곱 구하시오야.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읽어주시면요. 중심 마이너스 2 지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자, 3 지나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R제곱은 얘들아 A점과 C점 사이 거리 제곱한 거니까 그대로 산수하시면 되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니까 R제곱은 18이야. 그치? 할 수 있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니네한테 뭘 줬냐면은 어떤 원에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거야. 얘는 다 가르쳐 준 건데 한번 돌려준 거지.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은 A, B의 중점에 있을 거야. 그치? 응? 자, 그래서 이때 원의 중심은 이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반 나눈 거지. 내분점, 외분점 다 배우고 오셨죠? 2주 전에.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중점이고요. 자, 그럼 문제가 상황이 아까랑 똑같아졌으니까 바로 읽자.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1이 중심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R제곱은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해. 뭐 A 갖고 구할까요? 그럼 산수하자. 3의 제곱 9 더하기 2의 제곱 4. 9 더하기 4니까 얼마? 13이 R제곱이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제일 거지 같아. 뭐가 주어졌을 때? 세 점이 주어질 때. 얘들아, 세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하나의 원이 결정이 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않으면. 응?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않으면 결국은 뭐가 만들어질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원이 하나가 무조건 결정이 된다고.
모든 삼각형은 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항상 존재해. 자, 그러면 얘는 모양으로 보면 이런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세 점이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지면 그 세 점에 의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야. 그지? 자, 근데 이때 이 원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일반형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이게 표준형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표준형은 x, y에 관한 2차식이고 일반형은 1차식이 되기 때문에 니네가 연립방정식 개념에서 1차 방정식이 편하냐 2차 방정식이 편하냐 개념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편해? 1차가 편해. 그치? 응? 자, 그래서 일반형에다가 갖다 세 점을 꽂아야 돼. 그 일반형을 써볼게. 자, 일반형은 지금 미지수가 3개야. 라지 A, 라지 B, 라지 C. 저 스몰 x, y는 우리가 점을 갖다 꽂을 거니까 사라질 애들이라고.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꽂아봐. 먼저 자, A.4,1부터 꽂을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문자에 주목해서 식을 정리할 거냐면 얘네들에 주목해서 정리할 거야. 어차피 우리는 A, B, C만 구하면 되니까. 응? 자, 그럼 4,1을 꽂아주면은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요거는 4,1을 꽂았을 때 상수로 나올 거니까 넘길게요. 그럼 얼마 넘어가? 1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7이 될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바로 꽂을게, 이제. 자, 6, 마이너스 3을 꽂으면 마찬가지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인데 얘는 얼마 넘어가? 36, 9, 마이너스 45가 넘어갈 거야. 그치? 자, 마지막 마이너스 3,0을 꽂아주시면 마이너스 3A B는 사라지고 플러스 C. 자, 얘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9가 넘어가겠죠. 그죠? 되죠? 자, 그럼 요거 잘 연립을 해보자. B 없으니까 B 소거시켜서 쓸게요. B를 소거시킨다는 얘기는 요거 3배에서 더할 거야. 그럼 3배에서 더하면 18A. B는 사라지고 3배에서 더하면 4C. 요거 3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96.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적당하게 연립되겠죠? C 소거시킬게. 계산은 그냥 할게요. 요 4배에서 뺄 거니까 30A. C는 사라졌고 4배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60.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6 넘어오니까 C는 마이너스 15. B는 뭐 가운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 B는 6. 이렇게. 그치? 응? 자, 그래서 답은 그대로 일반형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이런 건.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셔도 답으로서 역할로는 아무 지장이 없어. 되시겠죠? 응? 2차 함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무조건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3번이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좀 있어서 시험에 나오면 얘가 제일 귀찮아. 근데 그냥 얘는 그냥 눈 딱 감고 계산하고 맞으면 돼. 해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원의 방정식 구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2번 하기 전에 우리 다시 앞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 앞에 개념 보시면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그거 잠깐 보고 올게요. 두 번째가 이제 원이 축에 접한대.
얘들아, 다시. 원은 미지수가 몇 개야? 원은 미지수가 3개야. 그치? 표준형이건 일반형이건. 그치? 그럼 미지수가 3개면 조건도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돼. 응? 자, 근데 축에 접한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조건을 2개 또는 하나만 줘. 왜? 미지수가 2개 또는 1개로 바뀌니까. 응?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자, 원이 X축에 접한대. 이런 거야. 자, 원이 X축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이 X축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지. 그치? 자, 어떻게 접하든 간에 반지름이 뭐랑 같을까? 중심의 무슨 좌표?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과 같을 거야. 그치? 자, 이 경우에는 X축에 접하면 뭐라고?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사되면 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까지는 변한 게 없는데 r제곱 자리에 누구 제곱 오면 돼? b제곱이 오시면 되겠죠. 그치? b가 양수건 음수건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할 거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그치? 반대로 얘가 원이, 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한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지름이 누구로 표현이 가능해져?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로 표현이 가능해지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와 같아져서 이때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사해주면 돼. 즉, 축에 접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알아서 미지수를 줄여나가면 된다고. 그지? 자, 근데 얘네 2개보다 사실 시험에는 거의 얘만 나와. 뭐니? 둘 다 접할 때야. 응?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와. 자, 우리가 4개의 좌표 평면에서 4개의 영역이 나뉘어져, 그치? 근데 이제 중심이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치? 이때는 반대로 중심을 R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올 뿐이라고. 그치? 여기서 당연히 R은 양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해.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R로 표현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원이 이렇게 4사분면에서 접해. 그럼 이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치. R, R로 표현하면 되겠죠. 즉, 중심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니네는 R 갖고 선택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요 축에 접하는 원이 또 하나의 주제가 돼서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도 킬러 문항 고난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객관식 한 5, 6번 정도에서 다 맞으라고 한 문제씩 나올 거야. 요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 갈게요. 자, 3-2번 가봐. 자,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원이 X축에 접한대. 근데 X축 위에 있어? X축 밑에 있어? 우리 문제 조건을 쓱 보니까 X축 위야 아래야 원이? 내가 한국말을 잘 못했어? X축 위에 있죠? 어딜 지나야 되네? 3,2를 지나야 돼. 그럼 3,2라는 점은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모양이야. 자, 근데 또 하나의 조건으로 뭘 줬냐면 이 원의 중심이 지나는 직선을 하나 줬어.
이 직선을 지난대, 중심이. 그치? 돼? 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몇 개만 남았어? 하나만 남은 거야, 그치? 자, 일단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가 아니라 A,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직선의 점이니까.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반지름도 누구랑 같아? A 플러스 1과 같아. 그치?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은 자, r제곱이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치? 되죠? 자,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3,2를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a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되시겠죠? 자, 그래서 3,2 찔러 넣으시면 자, 3-a의 제곱 요거 2 찔러 넣으시면 1-a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그럼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a 값 2개 나올 거야, 그치? 되죠? 자, 한 번에 정리할게. 자, 2차 항은 2개, 1개니까 하나만 남고 자, 1차 항이 마6, 마8 넘어오면 마이너스 10a 상수항은 1 사라지니까 9 이렇게, 그치? 자, 따라서 a는 1이거나 9이거나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챕터에서 2차 방정식이 활용이 됐을 때는 저 둘 중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애가 뭔지 항상 확인해야 돼. 되게 높은 확률로 둘 중에 하나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그럼 우리 문제도 한번 확인해봐. A는 1일까요? 9일까요? 둘 다 될까요? 우리 문제는 A가 둘 다 안 될 이유가 없죠.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 A가 A 플러스 1이 양수이기만 하면 돼. 그치? 이 중심이 X축 위에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얘와 얘 둘 다 안 될 이유가 없어. 그치? 자, 그래서 방정식도 2개를 써줘야 돼. 첫 번째, 자, A가 1인 경우에는 원방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A가 9인 경우에는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2개. 그치? 되시겠죠? 자,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 문제 간단하게 하나 보셨고 뒤에 하나 더 있을 거야. 동시 접하는 원으로. 자, 넘어가셔서 2개가 아니네. 연수 문제 있나 보다. 자, 3번 볼게요. 3번 별표 2만 개 하세요. 이걸 내가 정가좌표에서 수업을 했어야지.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 얘는 시험에 나왔을 때 공부가 그냥 대충 적당하게 되신 분들은 문제 시작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푸신 분들은 그냥 바로 보이시는데 이 도형의 관점에서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출발이 안 되고 그냥 별표 치고 말아버릴 거야. 잘 체크해놓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 자, 3-3번을 하기 전에 개념을 요거 하나를 배우고 갈게요.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니네 거기 교재에다가 어디다가 정리를 해놨는지 보자. (43페이지) 봐봐. 43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거기 박스 있는데
최대 최소 거리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거 하나 보고 갈게. 제목이 점과 또는 직선과 원이 있을 때 원의 최대 최소 거리. 자, 이런 거야.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무수히 많은 거리들이 있어. 그치? 이 수많은 거리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어떻게 구해? 항상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거야. 응? 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A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얘가 원의 중심에서 A까지 연결한 선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구할 수 있냐 하면 원의 중심이 구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이걸 D라고 해볼게. 응? 자, 그러면 이때 최단 거리는 자, 여기까지 거리야. 그치? 그럼 이때는 뭐에서 뭘 뺀 거야? D에서 원의 반지름 R을 뺀 거야. 그치? 돼? 자, 최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가장 긴 거리라 그래. 돼? 자, 그래서 이때 최대 거리는 D에다가 R을 더해준 거야. 근데 이게 직선일 때도 똑같아. 봐봐. 자,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는 무수히 많은 거리들이 있어. 그치? 이때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뺐다가 반지름을 더해준 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개념 하나 장착해놓고 3-3번을 보실 건데 얘는 이거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아무도 없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은 10%가 안 될 거야.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림을 대충 일단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거기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봐. 자, 지금 원이 하나 있어.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대. 이 정도만 그려놓을게.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 자,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치? 자, 근데 A점하고 B점을 대충 찍어볼게요. 자, B점은 4,1. 요 정도 있고요. 자, A점은 2,5니까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까지 되죠? 자, 이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뭐 아무 데나 찍어볼게. 요런 데 있대, P가. 이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자, 그러면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로 잡아놓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30초만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PA, PB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을까? 한 30초만 고민해보시고 아,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가 떠오르신 분들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30초) 고민해보시고 이걸 지금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1학년 수학 내신은 내가 걱정을 안 해. 무조건 1을 맞을 거야. 이거를 지금 대답할 정도 수준이 되면. 얘들아, 어떻게 구해야 PA,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봐. 그냥 대충 찍지 말고 근거를 대야지 나한테. 그래서 빵점 맞고. 야, 얘들아,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이거 니네 다음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야,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 어차피 지금 모르면 니네 여름방학 때도 모를 확률이 99.9%거든? 보세요.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 봐봐. 일단 절대 가면 안 되는 풀이를 가르쳐 줄게. 틀린 풀이. 이게 지금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이거 다 어떻게 쓰냐 하면, 두 점 사이 거리 들은 거 이제 구해. PA의 거리를 구해서, x-2의 제곱, y-5의 제곱 이렇게 구하고 PB도 요거 4,1이니까 x-4의 제곱 y-1의 제곱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나보고 이 개쉽네? 하면서 x끼리 다시 정리 한번 하고 y끼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틀리고 씨발 왜 틀렸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니야. 제곱이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는 XY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XY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저렇게 풀면 안 돼. XY는 이 관계식을 무조건 만족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제한 조건이 있다고. 이거를 대수적으로 그냥 풀면 안 돼. 얘는 도형으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도형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게. 자, 그럼 이때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보는 순간 니네는 머릿속에 무조건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 니네 배운 지 2주 됐어. 2주 됐어. 뭐 배웠어? 2주 전에? 2주 전에 곱셈 공식을 도형에서 뭐 배웠어? 2주 전에? 중선 정리 배웠죠. 파푸스 정리. 빨리 정과좌표 1-4번 빨리 찾아봐 문제. 진짜 미치겠어. (1-4번에) 거기 버젓이 증명까지 해놨어. 기본 문제. 그치? 중선 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 봐봐. A점과 B점은 정점이야. 그러면 중점이 구해져. 중점이 지금 3,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내가 거주는 순간 이젠 보이나? 중선 정리가 보여?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1장에서 배웠던 중선 정리 플러스 1의 활용 대표 문제야. 이거 중선 정리를 못 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응? 자, 지금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뭐랑 같아? 2배 PM제곱 더하기 AM제곱과 같아. 그치? 이거 중선 정리야. 응? 자, 근데 여기서 AM제곱은 상수지? 이 길이는 지금 니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4니까 5야. 그치? 돼? 자, 요 길이는 5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PM의 제곱 플러스 10인데 그럼 결국에는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PM 제곱이 최소가 되면 되잖아. 그치? 돼? PM의 최소값을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거라고. 그죠? PM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중심 연결해서 구해. 자, 원 위의 점으로부터 원 밖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지점에 P가 있을 때가 최소란 말이야. 그치? 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3루트 2지. 근데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1이죠. 그치? 따라서 PM의 최단 거리는 3루트 2에서 1을 뺀 건데 요거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치? 되시겠죠? 이거는 중선 정리의 관점에서 내가 쳐다보지 못하는 순간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또 여러 번 얘기는 하겠지만, 자, 정리. 자, 2배 제곱하시면 9, 18, 19, 마이너스 6루트 2에다가 10 더한 거니까 38, 48에서 12 루트 1을 뺀 얘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이 돼. 되시겠죠? 재미없냐? 재밌지? 얘들아, 즐겨야 돼. 생각보다 어려워. 그 어려운 거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수학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형이 늘어. 아우, 시끄러워. 끝났냐, 우리? 오늘 한 타임 하는 날인가?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